안녕하세요. 의지 감각의 마지막, 오늘은 균형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균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균형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균형 잡기가 힘들어졌을까요? 세상이 너무 받아들이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잘 가지고 가려면 우리는 어른들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균형 감각이라고 하면 균형은 저절로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양팔을 벌리고 한 발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발을 들고 단단히 이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또 요즘 아이들은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한 발로 선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한 발로 서 있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어른들도 많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균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균형을 잘 갖고 있는 어른이 아이들 주변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를 계속 시도하면서 비로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앞에서 말한 고유 운동 감각처럼 균형이라는 부분도 그런 실수와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보행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균형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육체적인 경험을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들을 반복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넘어서도 또 일어나면 돼.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이 균형 감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잘 잡고 선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사실은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반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빨리 뛰었다면 천천히 뛰는 것도 필요하고 눈을 감았다면 뜨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있으면 왼손이 퇴행하는 것처럼 어떤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것 같고 지금 또 현대인들이 잘 걸리는 것 중에는 뭐 이석증이나 중이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이염이나 이석증이나 이런 부분을 경험하신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지럽고 그리고 굉장히 귀가 아프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어렵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하늘이 빙빙 돌기도 하고 이처럼 균형 감각은 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중이염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때의 느낌이 어떨까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한번 중이염을 경험하셨거나 이석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그 균형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느낌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 걷지 못하고 이제 걷고 싶어라는 의지가 생겼을 때 보행기를 갖다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귀와
균형 감각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중심을 잡기 위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을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아마 어른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뭔가를 굉장히 중심을 잡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균형을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모방과 모범이 굉장히 여기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촉감이나 생명 감각이나 고유 운동 감각이나 균형 감각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신적인 균형이라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습식수채화를 하고 있거든요. 습식수채화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젖은 종이에 물감을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경험이 부족함도 있지만 그 종이를 다 메우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이 습식수채화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것들도 두 가지 색을 주거나 세 가지 색을 줬을 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아이들 중에서는 또 한 가지 색에만 집중하고 다른 색엔 관심이 없는 아이도 있고, 자,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균형이 조금은 흐트러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균형이라는 거, 우리가 좋은 거, 아까 습식수채화를 얘기하다 말았지만 습식수채화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조금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이들 중에서는 오늘 엄마와 아침에 막 실강의를 하고 와서 속상함이 이 안에 많이 가슴에 담고 온 아이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정말 구두를 신고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운동화를 신고 가야 돼. 오늘은 나들이를 갈 거야. 그래서 아이랑 엄마랑 막 싸우다가 엄마가 운동화를 신겨서 울면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습식수채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뭉친 것들이 이렇게 번짐을 통해서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은 흐르는 역할을 하고 색은 물에 닿는 그 물감들이 번지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적인 그 어려움들을 좀 내려놓게 되는데, 이 습식수채화가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또 색깔이 주는 테라피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색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어머님들은 이 좋은 거를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요? 우리가 몸에 만약에 홍삼이 좋다고 하면 홍삼이 좋으니까 우리가 365일 매일 먹고 그 다음 해도 먹고 만약에 매일 먹는다고 한다면 홍삼이 정말 좋은 거지만 몸에 내성이 생겨서 아마 좋은 것들이 그냥 좋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 중에 좋은 것도 매일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는 것도 아이들이 어떤 균형을 맞추거나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른들을 봤을 때 여유가 있고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와, 좀 단단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곁에는 그렇게 확신과 여유가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균형 감각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의 선생님의 역할, 또 집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방과 모범이기도 하지만 리듬 생활이기도 해요. 고유운동 감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반복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것이 자신 있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균형 감각도 물 흐르듯이 지금 자유놀이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모임을 할 거야. 원모임을 했으면 또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 거야. 그렇다면 다시 원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낮잠을 잘 거야. 이렇게 무엇인가 균형이 잡힌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면 아이들은 어떤 흔들리거나 갑자기 기분이 막 업됐다고 막 깔아앉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는 시간에 등원을 하고 매일 가는 시간에 하원을 할 수 있다면 물론 100%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몸으로 알아챌 수 있거든요. 이때쯤이면 내가 뭘 할 거야. 이때쯤이면 나는 잠을 잘 거야.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맞춰줘야 되고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주고 나쁜 거라고 해서 하나도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런 균형이 깨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소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균형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렇게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폭넓은 어떤 대인 관계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을 줄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유아기 시기에 함께하는 어른들이 균형을 잡힌 어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밤을 새고 나면 어때요? 하루 리듬이 막 깨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어른들도 그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아이와 같은 리듬, 어른만의 리듬 생활을 꾸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것, 한 가지를 꾸준히 반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그걸 통해서 알거든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같은 반에 있는데 누구는 뭔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걸 잘 못하네 라는 것들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 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에 부모님들은 걱정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평정심이나 균형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귀가 얇고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맞고 내 아이에게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부모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것처럼 매일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것, 한 가지를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 균형 감각이나 고유 운동 감각을 통해서 균형을 갖고 아이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게 도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어른이 아이와 함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아이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게 어렵고 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 분명히 부모가 없고 낯선 환경에서 초기 적응하는 게 아이에게는 어렵지만 나와 함께 어른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균형을 잡으면 아이들은 단단하게 여기에서 내가 엄마가 지금 없지만 내가 선생님이나 이 친구들이나 또 어린이집에 있는 이 환경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확신이 들고 아이는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는데 부모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거나 부모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오늘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놀잇감을 갖고 놀고 싶은데
갖고 놀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위축하게 만든다라는 걸 부모님이 알고 균형 잡기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균형 잡기라는 것을 평균대를 주고서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아봐 이러면서 연습을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함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막 때를 써서 얻어내기보다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아이가 이 다음에 무엇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저는 이 균형 감각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풍기는 어떤 향기가 있어, 힘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나에게 풍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어른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고 그런 어른 밑에서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그 어른들을 통해서 조화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균형을 잡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바르게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을 먼저 어른들이 심어주어야 아이들은 그런 부모가 있구나 나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믿고 갈 수 있거든요. 중심을 잃고 무엇인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는 균형을 잡았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어른을 통해서 단단하게 균형 잡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균형 감각은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정신적인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균형도 중요하다. 육체적인 균형을 요즘에 현대 아이들은 많이 잃고 살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쓰는 근육들이 익숙해지고 또 그 근육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이 스스로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어른들이 도와주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TV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균형 감각이 깨진 아이들이 뭐 컴퓨터나 어떤 게임에 중독이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균형 잡아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유아기 시기에는 촉감각, 생명감각, 그다음 고유운동 감각, 이 마지막에 균형 감각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이 네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복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부모님들이 귀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고 내가 부모로서 지금 부족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